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대단원 8번째 단원 생태계와 환경 배울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처음에 빅뱅 배우고 뭐 중간에 막 역학적 에너지도 나오고 막 화학도 나오고 막 희한한 좀 나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단원은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용이 너무 쉬워갖고 공부를 안 해갖고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내용이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또 재밌게 공부를 해봅시다. 이번 단원은 말 그대로 생태계랑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것도 역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4가지 중단원으로 나뉩니다. 자, 처음에 그 생물이랑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요. 생물과 환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생태계가 또 평형을 이루는 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요때 막 그런 거 배워요. 이거 뭐 여러분 중학교 때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 늑대, 요 토끼,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토끼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 다 뜯어먹어서 풀 줄어들고, 뭐 토끼가 많아지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늑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뭐 쉬워요.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알죠? 지구온난화. 너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그 지구온난화 배우고, 두 번째로는 사막화, 사막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 마지막으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마지막에 살짝 생뚱맞게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이라 해서 물리가 살짝 나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는 요거 일단은 먼저 스타트 끊어 봅시다. 자, 먼저 오늘은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번 단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생태계, 생물들, 그리고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재밌게 스타트. 생물과 환경. 자, 이 세상에는요, 이 지구상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뭐도 있다? 환경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 생물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그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계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전에 뭐 지구 시스템, 뭐 아니면은 여기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그런 것처럼 그 생태 시스템, 생물과 환경이 영향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생태 시스템, 그래서 생태계라고 한다.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바로 다음에 요건데, 생태계의 구성 단계가 요렇게 나뉘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뭐 저번에 그 5단원에서 왜 생명 시스템 할 때 그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번 단원에 나온 내용이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저기 5단원 그 생명 시스템에서 했던 거고. 자, 그럼 개체 다음에는 뭐겠냐 이거죠. 더 큰 범위로 가면은, 자, 개체들, 각각의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요. 그리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 군집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가 된다. 여러분 요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체라는 건 말했듯이 그 하나하나의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럼 소나무 하나의 개체. 그 다음에 사슴이 한 마리 있다. 그 사슴이라는 개체.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 요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고 하는 거고, 그 개체들이 모인 걸 개체군,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소들, 이 물소 한 마리 한 마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소 개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물소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맞겠죠? 물소 개체. 그래서 물소들이 떼지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물소 개체군. 군자를 붙여요. 군대 할 때 군자예요. 개체군이랑 개체 구분하시고요. 다시 가볼까요? 얼룩말 한 마리 한 마리 뭐? 얼룩말 개체. 얼룩말이 모이면 얼룩말 개체군. 여러분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쉬워서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물고기 개체군이죠. 개체군. 한 마리 한 마리는 개체인데 물고기 개체군. 뭔진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다랑어인지 뭐 고등어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아무튼 개체군. 자, 펭귄 한 마리 한 마리 개체. 그죠?
이거 새끼 펭귄이에요. 귀엽죠? 자, 아무튼 펭귄들이 여러 마리 모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펭귄 개체 군이라고 한다. 뒤에 군자만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 뭐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이라는 게 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어떤 초원에 이렇게 사슴들도 살고 있고요. 자, 이게 사슴들이 여러 마리 몰려 있는 걸 사슴 개체 군, 그죠? 사슴 개체 군. 그 다음에 자, 멧돼지들이 또 몰려 있을 거예요. 멧돼지 개체 군. 그 다음에 이 토끼풀, 영어로 클로버라고 하죠. 클로버가 한국말로 토끼풀이에요. 토끼풀들이 모여 있는 거, 토끼풀 개체 군. 그 다음에 토끼들이 몰려 있는 거, 토끼 개체 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지역에 다양한 개체군이 서로 같이 살고 있을 때 이걸 합해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집. 자, 그리고 그 군집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옆에 뭐 들판이나 뭐 숲이 있다면 거기에도 군집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저쪽에 뭐 북극에서도 군집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사막에도 군집이 있을 테고, 뭐 하여튼 군집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쪽 지리산에도 군집이 있고, 뭐 설악산에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앞에 개울가에도 군집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군집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다? 생태계를 이룬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뭐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우니까 재밌게 공부합시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요. 비생물적 요인이랑 생물적 요인.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제 내도 여러분이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문제 내볼게요. 자, 사슴은 무슨 요인일까요? 생물적 요인이죠. 여러분 그럼 저기 미역은요? 미역도 살아있는 거니까 당연히 생물적 요인이죠. 하나 더, 물, 워터, 그죠? 워터. 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이 아니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 자, 그럼 햇빛은 햇빛도 살아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은 생물적 요인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자,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냥 생물이면 생물적, 아니면 비생물적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비생물적 요인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환경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요, 아예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안 써져 있고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 이렇게 못 박아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생물적 요인 하면은 환경이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 반드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살아있는 생물들이니까 일단은 비생물적 요인부터 갈까요?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건 말했듯이 환경 굉장히 중요한 거고, 환경 이 5개 알아두세요. 여러분 수준에서 비생물적 요인 하면은 요 크게 5개가 있던 거,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빛이라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태양 에너지. 온도는 말 그대로 온도, 물, 공기, 토양. 이거 꼭 5개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뭐죠? 비생물적 요인, 빛, 그리고 물, 그리고 토양, 그리고 공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으면 안 돼요. 온도라는 요소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모든 생물이니까 뭐 말할 거 없는데 이것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생태계에서 역할, 다른 말로 하면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구분한다는 거. 자, 생물들이 영양분을요 자기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합니다. 생산자. 자, 그리고 다른 애들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배설물, 똥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의 시체, 사체 같은 거를 분해해 가지고 영양분을 얻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쉬워요. 생산자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양분을 지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 이거는 지구상에 한 족속밖에 없어요. 식물입니다. 식물. 자, 식물은 어떻게 영양분을 얻죠? 광합성, 그죠? 햇빛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이라는, 그죠? 자,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얘네들, 식물들을 뭐라고 한다?
생산자라고 한다. 자기들이 영양분을 생산해내는 애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토끼들 뭘 열심히 먹고 있죠? 풀을 먹고 있죠. 자, 토끼들은 광합성 못해요. 그죠? 자기들이 스스로 못하고 다른 이런 풀들을 뜯어먹어야, 잡아먹어야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생산자들을 먹고 사는 애들, 그러니까 풀들을 뜯어먹는 애들을 우리가 1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다른 소비자들을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소비자를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소비자, 그죠? 지금 물소도 소비자일 거 아니에요. 사자도 소비자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을 3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을 4차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해가지고 영양분을 얻는 것. 대표적으로 세균이 있죠. 여러분, 그 빵 같은 거 적셔갖고 그냥 냅두면은 막 썩잖아요. 그 썩는다는 거는 세균들,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균들이 대표적인 분해자입니다. 이거 말고요, 이 곰팡이, 이거 곰팡이거든요, 여러분. 곰팡이도 분해자예요, 분해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곰팡이가 자세히 보면 이게 버섯처럼 생겼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버섯도 대형 곰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곰팡이가 버섯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버섯도 분해자라는 거. 왜 저기 썩은 나무 밑둥이나 막 요런 데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해자라고 한다면 세 가지 꼭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한 개 더 알아두면 좋아요. 지렁이. 지렁이도 분해자예요. 지렁이가 그 흙에 있는 막 낙엽이라던가 어떤 약간 뭐 다른 동물들의 뭐 배설물이라던가 이런 걸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렁이가 토양을 좋게 만드는데 이렇게 세균, 곰팡이, 버섯, 지렁이 얘네들이 분해자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정리했습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녹색 식물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생산자, 뭐 풀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다른 생산자를 그쵸. 다른 소비자.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들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애들을 소비자라고 하고,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세균, 그 다음에 팡이,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렁이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이게 이번 단어는 또 좋은 게 전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 생태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랑 생물적 요인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이거 암기해두라고 했었죠?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도 서로 당연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와중에, 자, 이 생물들이 당연히 환경이랑 어떻게 하고 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생태계 아닙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이 생물이랑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생태계라고요. 자,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고 하고요. 가끔씩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용어는 좀 알아주세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막 날씨가 추워져. 막 겨울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작용일까요? 반작용일까요? 추워져. 그러니까 온도. 추워졌으니까 온도가 지금 생물에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물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요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광합성을 하도 해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어요. 자, 그거는 이 생물들이 공기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경우니까 이거는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한 개만 더 내볼까요? 자, 날이 너무 추워갖고 여러분이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날이 너무 추워졌다. 이 온도, 그러니까 환경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생물이니까, 자, 날이 추워져서 여러분이 옷 두껍게 입은 건 작용, 반작용?
작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우리한테,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뭐 진짜 별거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까요? 요 중에서 자, 첫 번째 비생물적 요인 찾아보시고요. 비생물적 요인 찾아보시고요. 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뭐야, 생산자랑 소비자랑 그 다음에 분해자, 이렇게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까요? 자, 찾았죠? 비생물적 요인 뭐 있을까요? 글씨 써져 있는 거 보고 해봅시다. 일단 햇빛, 그 다음에 공기, 또 여기 토양 있네요. 토양. 또 뭐 있을까요? 물, 그죠? 온도만 없네요. 온도. 글씨 써져 있는 거로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산자는 뭐가 있을까요? 생산자가 여러분 그 광합성을 하면은 생산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검정말, 이 수초인데, 뭐 호수 속 같은 데서 사는 저 수초인데, 이 검정말이라던가 아니면 이 버드나 뭐 요런 것들이 생산자인 건 알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하나 꼭 알아두세요. 식물성 플랑크톤은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생산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물성 플랑크톤은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체크 하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한번 가볼까요? 소비자는 뭐 여기 독수리 뭐 다른 애들 잡아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 뭐 곤충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재도 뭐 물고기라던가 뭐 다른 것들 잡아먹고 살 테고, 토끼도 풀 뜯어먹고 살고.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저기 소비자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비도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아니 선생님 뭐 풀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비를 생산자라 할 수 없죠. 자, 나비를 보면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얻죠? 다른 그 꽃들한테 딱 이렇게 맨날 꿀 빨잖아요. 그죠? 맨날 개꿀 빨죠. 꿀을 빠는데, 나비가 꿀을 빠는데 다른 꽃들한테서 그걸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비도 어쨌든 소비자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무조건 광합성하는 애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해자는 뭐냐면요. 자, 분해자 뭐 있을까요? 분해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분해자 먼저 이 버섯 알아두라 했죠? 버섯이랑 여기 세균들, 이런 게 분해자다. 이거 말고 두 개 더 알아두라고 했었죠? 뭐였죠? 곰팡이랑 지렁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진짜 별거 없었고요. 여러분이 결국 오늘 했던 거, 첫째 개체군, 군집, 생태계, 요 순서대로 이렇게 생태계가 커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비생물적 요인 5개 외우라고 했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5개 꼭 외우시고요. 생물적 요인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를 잡아먹어서 영양분 얻는 소비자,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배설물이나 사체 같은 거를 분해해가지고 영양분을 얻는 분해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생물적 요인과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쉬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생물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